자기야, 너무 어두워졌는데 그만 내려가자. 혹시 깡패라도 나타나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이래봬도 태권도가 3단이야. 두세 명 정도는 문제 없어. 정말? 그럼 나만 믿어. 내가 평생 옆에서 지켜줄게. 응? 뭐야?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너 상대 잘못 골랐어. 넌 잠시 비켜 있어. 쥐도 주먹개나 쓰는 모양인데 다 쓸데없이 피 보고 싶지 않아. 자신 있어 한번 덤벼보시지. 너네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신창원이야, 이 자식아. 신창원? 있는 돈 다 드릴게요. 걱정 마, 아가씨. 이 나 신창원은 이 약한 여자는 건드리지 않아. 이 경찰에 쫓기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서 뭐 이런 짓 하긴 하지만 이 여자한테 손대고 그러는 파렴치한 놈은 아니야. 아, 그리고 내가 좀 급해서 저 참 잠시 빌려가겠어. 자기야, 괜찮아? 내 어찌 하지 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 아까 그놈 신창원이라고 했잖아. 거기 112죠? 좀 전에 신창원한테 강돌당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320에서 신창원 관련 일제 종시. 날때는 잠잠 전. 사팔은 문화동 24리에서 설생. 금화번호 종시. 부산 이 마징가마의 5432 소나타 자차 검정색. 이 날때 신창원과 비슷한 연자가 이 금화에 승자했다는 신. 신창원, 너는 포위됐다. 수진이 나와라. 뭐야 이거?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손을 머리 얹고 천천히 나와! 제발 쏘지 마세요. 나는 신창원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마. 이 형사 수납체. 아니, 이거 신창원이 아니잖아. 뭐야? 아니, 신창원이 이름을 팔아서 강도짓을 해? 잘못했습니다. 신창원이라고 하면은 다들 꼼짝 못할 것 같아가지고. 강도 잡범들까지 신창원이라면 꼼짝 못할 것 같아서 그를 사칭할 만큼 신창원은 이제 유명한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1997년 부산 교도소를 탈옥한 강도 살인범 신창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흉악범인 그를 대도 또는 홍길동에 비유하여 신길동이라 부르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에 대한 책자나 만화가 인기를 끄는 등 신창원 신드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치잖아요. 근데 잡히지도 않고 우리 경찰들 따돌리는 거 보고 그 멋있다고도 하고요. 또 뭐랄까 거기 손창원이 또 선행을 했잖아요. 뭐 사람들을 도와줬다고도 하니까 뭐 의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뭐 안 잡혔으면 하는 친구들도 꽤 되더라고. 제가 매스컴 이렇게 보고 들으니까요, 뭐 사람들은 안 해치니까 그렇게 뭐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잣집 털고 가난한 집에다 이렇게 좀 뿌려주고. 신창원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또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털지 않는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창원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신창원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그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요. 뭐야 이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 말이야. 아니 니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야, 백수, 문 잠궈. 다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알았어? 야, 금고 열어. 빨리!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지금? 이놈들이 그냥 신창원의 강도 행각은 슈퍼 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빨리 들어가. 빨리. 자, 니들 오늘 고생 많았다. 어? 야. 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 고생했다. 자, TV야. 이 인간은 지 맛에 산다. 어? 야, 여기 술 좀 더 가지고 오고, 니들은 좀 나가 있어라. 응? 신창원 일당은 금은방 강도 후 새로운 범행을 모의합니다. 뭐야, 비밀 얘기야? 기다려. 이따가. 백수, 한 잔 받아라. 너 이제 정말 백수 된 거야? 예, 형님. 들어서 때려쳤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막일을 하기 좀 심상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사장처럼 하루에 300~400씩 버는 것도 아니고요. 야, 뭔 문방구에서 300~400을 보냐? 역시 강남은 다르구나. 어? 그것도 거의 현금으로 다 007 가방에 꽉꽉 채워서 가져와요. 꼭 집에 가져왔다가 다음날 은행문 열자마자 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 형님, 이 골목입니다. 저기 큰 길가에서 이쪽으로 걸어와요. 그래? 한적하고 괜찮은데. 저거 왜 깨부셔요? 불이 켜져 있으면 얼굴이 드러나잖아, 임마. 이 집이 문방구 주인집이라 그랬지. 이쪽에서 걸어오니까 얘가 좌우측을 막고 있다가 정면. 온다. 이 골목 일가 어둡지? 어? 완전히 깨졌네? 가자. 얘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너네? 당신 뭐야? 강도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범인들은 흔적도 없이 도망가고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목격자 증언을 상대로 이 사건의 범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피해자 측의 그 배달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있더라고요. 아, 글쎄 나 모른다니까. 아, 나 참 완전 확 돌아버리겠네. 강경사, 이 자식 몸수 이렇게 해봐. 네.
이거 뭐야? 이거 도넛 스프 아니야? 어디서 왔어? 네가 죽이고 뺏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사실은 창원이 형이 줬어요. 창원이? 야, 니들이 가서 가방 가지고 와. 빨리. 예, 네. 여기 두 번째 골목 2층 끝방이에요. 반장님, 저긴가 본데요.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자고. 빨리 써. 야, 근데 백수 이 자식 왜 안 나타나, 어? 나도 봤어. 누구지? 백수냐? 이 도둑놈이 틀림없어요. 수표를 바꿔달라고 가방을 열었는데 글쎄 그 안에 수표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놈이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요. 눈매가 매서운 게 보통 내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수표 교환해주는 장면회비를 시켜서 오늘 밤에 수표 몇 장 더 바꿔주겠다고 하고 가게로 유인하세요. 양 사장 어디 있어? 사장님이요? 여기 잠깐 나가셨는데. 그래? 양아 금방 오실 때. 경찰입니다.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저 대학생인데요. 왜 그러시죠? 신창원 일당이 휘두른 칼에 찔려 한 사람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던 이 사건은 96년 6월 경찰청 사람들을 통해 방송되었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신창원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나이 15살 되던 해 절도 혐의였습니다. 그 후 7년 만에 전과 8범이 된 그는 89년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부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20일 부산 교도소를 탈옥, 현재 5천만 원의 상금이 걸린 수배자로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전과 9범의 신창원, 그가 대도라느니, 홍길동이라느니 하며 불리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크리스마스경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자 수용시설 요한의 집. 이곳에 97년 크리스마스 즈음 한 젊은 신사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랜저를 타고 온 그는 요한의 집을 돕고 싶다며 100만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자기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거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돈 100만 원 딱 내놓으시면서 자주 와서 자기가 시간 나는데 자주 오겠다고, 그리고 모욕도 시켜주겠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집안 한 바퀴 둘러보고 이렇게 가셨어요. 요한의 집을 찾았던 그 남자는 경기도의 한 동사무소에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소년소녀 가장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그냥 좀 잠시 여쭤볼게요. 그때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면서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하던가요? 그건 그냥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죠. 소년 가장들. 뭐 특별하진 않았어요. 그냥 도와주러 온 사람 같았죠. 실제로 그 애들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애들 만났을 때도 2명 중에 1명만 만나는 제가 있을 때 만났거든요. 그 집만 안내해주고 뭐 그냥 평범했어요. 애들한테 뭐 관심 있어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냥 그랬죠. 그 남자가 신창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그가 경찰에 쫓기며 남겨둔 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창원은 자신의 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적었고 그것은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숨겨진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사신 겁니다. 두 분이서 사시기가 아주 딱 맞습니다. 계약금은 갖고 오셨을 테고 중도금은 언제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드릴 것 없이 오늘 전부 드리겠습니다. 신창원은 탈옥 후 동거녀와의 살림에 불우이웃을 도운 액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씀씀이를 보입니다. 우리 이 성격이 좀 급해요. 특히 질질 끄는 건 싫어하거든요. 아, 급하다니요. 아, 시원시원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잔금은 언제까지 치를 수 있죠? 한 달 안에 드리면 되죠.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걱정 마십시오. 당시 신창원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몇 천만 원쯤은 쉽게 마련할 만큼 돈 많은 사람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사겠다. 네. 이거 어느 정도 사겠다 그래가지고 투표하고 현금하고 뭔가 해가지고 1,99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아. 계약금처럼 해가지고. 예. 그게 3,600인가 그렇거든요. 집이요? 예, 임자금 빼고. 네. 3,600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나머지 이제 그 2천만 원을 주고 1,600만 원인가 그거는 한 달 조금 더 걸렸을 거예요. 다 갔는데. 아, 한 달 만에 한 3,600만 원 다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거예요. 일단 동거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 신창원은 새 집에 어울리는 가구를 사는데도 적지 않은 돈을 들였습니다. 자기야, 이 침대 쿠션이 아주 좋은데 마음에 들면 사. 정말 그래도 돼? 저 아가씨, 제가 아까 받은 식탁, 화장대, 장롱 이 침대까지 하면 모두 얼마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야, 살림을 완전히 새로 장만하신 모양이네요. 김 사장님 요즘 사업이 잘 되시는 모양입니다. 집도 새로 장만하고. 집들에도 다 초대해 주시고. 자, 이거 받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어머, 뭐 이런 걸 다 사오시고 그러세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금방 음식 내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녁들 아직 안 하셨죠?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새 살림에 집들이까지 한 신창원과 동거녀. 이웃 사람들에게 두 사람은 돈 많고 여유로운 젊은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저 먹었습니다. 드세요. 우리가 이제 이쪽에 사는 사람들, 윗사람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음식은 먹을 만큼 했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뭐 그런 데도 물고 다니고.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항상 그 사람이 한 8시나 밤 9시, 10시나 이때쯤 차려놓고 나가니까 물어봤죠. 너 지금 뭐 하냐고. 네.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뭐 카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요? 살림을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은 훔쳐서 마련했고 절도는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나다. 시간 있냐? 훔친 돈은 다른 여자들을 사귀는데도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오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뭘. 난 네가 좋아하면 그걸로 됐어. 뭐 더 사고 싶은 건 없어? 아니요, 이거만 해도 충분해요. 이거 다 계산해주세요.
경찰 수사 기록에 의하면 신창원이 훔친 신용카드로 여성 의류를 사는데 하루 동안 모두 214만 5천 원을 쓴 적도 있습니다. 또 그 돈 가지고 순전히 동거하는 여자한테 집도 사주고 또 차도 사주고 또 돈을 물수도 썼습니다. 뭐 한 번에 한 500만 원씩 주고 이런 데 돈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냥 돈 내놔놓고 네가 쓸만치 네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그랬다대. 탈옥 후 신창원이 훔친 금품은 경찰에 의해 밝혀진 것만 5억여 원대. 신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수억 원 중 신창원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쓴 돈은 180만 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참 그런 집 도와주는 건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자기가 땀 흘려서 갔다가 바치었다면 전 박수를 보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그 한 5억 중에서 밝혀진 공식적으로 집계진 그 5억 중에서 그 참 1%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기부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간에서는 그 어떤 그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이 의적이니 홍길동이니 안 잡혀야 되겠다.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신창원의 행적에 관해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탈옥 후 그가 만났던 여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신창원은 도주하면서 남겨둔 자신의 일기와 수기에 그동안 만났던 여인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정 행각을 잘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창원이 첫 번째 여인을 만난 것은 탈옥 후 열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커피 드세요. 야, 너 오랜만에 본다. 나 몰라보겠어? 아, 대전에서 본 아저씨인가? 근데 여긴 웬일로 오셨어요? 일 때문에 왔는데 여기 며칠 있을 거야. 근데 아저씨 진짜로 나 대전에서 봤어요? 대전, 대구에서 봤나? 아저씨 순 엉터리구나? 그 후 신창원은 최미주를 지명해 여관으로 차 배달을 시킵니다.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으면 마담 언니한테 혼나거든요. 자, 티켓비야. 충분한지 모르겠네. 이 정도 돈이면 하루 온종일 놀아도 돼요. 얘기만 하다 가는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 마음의 표시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만사 제껴놓고 달려올게요. 신창원은 그때 최미주에게 보통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어 그녀의 관심을 삽니다. 그러던 중 이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아픈 거예요? 몸살인가 봐. 담배부터 줘봐. 몸도 아픈 사람이 담배는 우선 약부터 드세요. 고마워. 돈 줄 테니까 저기 텔레비전 위에 있는 지갑 좀 갖다 줄래? 아저씨는 내가 돈밖에 모르는 여잔 줄 알아요? 섭섭해요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이후 신창원은 최미주와 동거에 들어갑니다. 누구세요? 전화라도 좀 해주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그동안 일이 좀 바빴어. 별일 없었냐? 참, 줄 게 있어.
자, 이거 다 놔주는 거야? 그럼 나한텐 이런 것보다 네가 제일 소중해. 탈옥 후 평범한 부부처럼 행세했던 신창원. 그러나 동거 10개월이 지날 무렵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신창원의 집을 덮쳤고 그 집으로부터 도주한 그는 몸을 숨길 또 다른 아지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을 만난 것은 첫 여인 최미주와 헤어진 지 열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전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번번 이러시면 미안하잖아요. 괜찮아. 나한테도 너무나 여동생이 있어. 오빠가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오빠 나가요. 너 지금 일하는 시간이잖아. 참 오빠도 오빠가 준 돈이면 내일까지 티켓 끊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마담언니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이거 어때? 돈 잘 쓰고 너그럽게 대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봐. 자, 이 돈 네가 좀 갖고 있어. 오빠, 나 같은 여자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맡겨요? 내가 갖고 도망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날 정말 믿어요? 그럼. 오빠. 그냥 오빠도 저 좋다 살고 싶다고. 그치.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게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언제였죠? 다음 날이요. 신창원은 첫 여인과도 그랬듯이 두 번째 여인과도 만난 후 얼마 안 있어 동거를 시작합니다. 일 때문에 그렇다니까. 알았어.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 새 여자가 생긴 모양인데 얼굴이나 한번 보여줘. 새로운 은신처를 마련한 신창원은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두 여인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여인에게는 큰 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랑 반년을 넘게 살았어.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라고. 그럼 나더러 양보하란 말이에요? 난 누구한테도 오빠 양보 못해요. 이봐요 아가씨.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쪽이 양보해요. 뭐라고? 그 사람이 저 말고도 사귀었던 여자가 많잖아요. 나 또한 그런 여자한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도망다니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낫잖아요. 여자가 있는 게. 그래서 그랬나 보죠. 네가 할 줄 아는 거 대박. 결국 이날의 싸움이 발단이 되어 마음이 상한 최미주는 경찰에 신창원을 신고하게 되고 신창원은 또다시 쫓기는 진세가 됩니다. 누구야 누구 도대체? 어제 아침 탈주범 신창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경북 성주에 나타났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쫓기던 신창원이 또 다른 여인을 찾아 나선 곳은 경북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다방에서 5분가량의 시간을 보낸 문제의 남자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자 다방 옆에 세우던 갤로퍼를 타고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를 따라 벽진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다방 종업원 27살 박모 씨는 김진영이란 가명을 쓴 이 남자와 8일간 깊이 사귀면서 탈주범 신창원이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술김에 동료 종업원 37살 유모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야, 문 열어. 이제 오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나 많이 보고 싶었냐?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돼? 혹시 자기가 날 잊어버린 건 아닌가 싶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런 걱정 말라 그랬잖아. 나한테 너밖에 없다니까. 말 안 해도 내 마음 잘 알지? 부근 다방에 여러 여종업원들이 따를 만큼 신창원은 인기 있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뭐 아가씨들한테는 그냥 잘해주니까 아가씨들이 그렇게 따랐겠죠. 소문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아가씨들한테는 돈 잘 쓴 사람이 좋잖아요. 이제 넌 좋겠다.
돈 많고 젊은 남자 만나서 빚도 다 갚고 살림 사는 재미가 어때? 이게 사람 사는가 싶어요. 언니는 참 복도 많다. 나 핸드폰은커녕 몇 푼 되지도 않아. 신창호는 이곳에서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걸리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래? 건투 사범이라는데 말은 안 하지만 돈도 꽤 있는가 봐요. 좋겠다. 얼마나 좋아. 아저씨 전요.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시간이 쫓기지도 않고 마음도 편하게 그렇게 한번 쉬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말라보면 같이 나가자. 안 돼요. 하루 빠지면 벌금이 얼만데요. 자식.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임마. 얼마면 되겠냐? 아저씨 농담 아니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신창호는 한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다방의 여종업원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신창원이 사귀던 두 여인이 일하던 다방은 겨우 100여 미터 남짓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새긴 것은 제가 볼 때는 첫째가 은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봐집니다. 우선 또 은신할 때 여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이렇게 조성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주변에서 의심을 안 합니다. 살림도 하고 지금 수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한 10여 명에 대한 여자하고 계속 시간별로 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봐서 자기는 그 여자를 은신의 그 도피처로다가 삼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은신처로 삼기 위해 여자를 찾는다는 신창원. 그는 8살 나던 해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의 여성에 대한 집착이 성장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여성으로부터서 어려서 맛보지 못했던 모성애를, 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점 때문에 여성들을 찾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수억 원대의 돈을 훔쳤고 은신처로 삼기 위해 여자들을 이용했지만 그것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냐. 게다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는 늘 부잣집만을 털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신창원 자신이 수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신창원은 부잣집만을 털었을까요? 부잣집만 털었다고 알려진 신창원. 하지만 그는 필요하면 서슴지 않고 서민의 집에도 손을 댔습니다. 훔친 물건은 주로 금품과 차량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내 자동차 열쇠 못 봤어? 아, 열쇠가 어디 간 거야?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길래 열쇠 같은 거 잘 챙겨둬야죠. 아, 참 돈 있으면 저 10,000원만 주세요. 오늘 김치거리 사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에이, 알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신분증하고 돈이 다 없어졌잖아.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뭔 일로 오셨어요? 예. 아, 여기가 97년 작년 2월 달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신창원 때문에? 예. 무슨 소리냐? 예. 일단 도둑을 맞았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신고를 했고 또 잃어버린 거는
지갑하고 차량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지갑에는 돈이 얼마나? 돈 3만 원하고 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이 그렇게 있었어요. 신창원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김 씨의 집은 결코 부자라고 할 수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당시 피해를 당한 것은 김 씨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살던 곳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였는데 그날은 6집이 한꺼번에 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집 털린 집 가서 잠복을 해보니까 그 집은 부잣집도 아니었어. 그냥 먹고 살만한데 훔쳐간 건 돈 3만 원하고 신분증 이런 거였어. 그 집에 그날 6집인가 털린 거고 4집인가는 신고를 했어. 2집은 그냥 안 해버렸고 귀찮으니까 경찰서 오고 뭐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뭐 그때도 빌라였어. 그 큰 평수의 빌라가 아니라 그런 이런 빌라 소규모 19평인가 20평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무슨 큰 집만 터는 건 아니죠. 신창원은 자신의 수기에 못 사는 사람 것은 손대지 않는다. 70평 이상 되는 빌라, 100평, 120평 되는 빌라에 침입해 돈을 훔쳤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창원은 주로 가스파이프나 배수파이프 등을 타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도 대상은 강남 등의 고급 주택가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서민들의 집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경찰에 쫓기면서 버리고 달아났던 도난 유류품 중 많은 물건들이 서민의 집에서 훔친 것으로 판명되면서 부잣집만을 턴다는 그의 수기 내용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청주, 그다음에 그 김제 이런 등지에서도 소규모적인 그 도난을 절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얘가 도피수단의 자금을 마련할 때 큰 돈을 마련하려면 큰 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부하지, 자기가 부잣집을 그걸 뭐 의적같이 이렇게 가난한 집은 안 털고 부잣집을 털었다, 뭐 그런 개념하고는 틀린 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신창원의 수기 중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이 바로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강도살인 행각으로 사람을 죽인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로크 도피 행각을 하는 동안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그 총포사에 예약을 했었죠. 못 찾았죠. 원정일 병장이 두 번째 득이 닥치는 바람에 총을 맞고 도망가면서 못 찾았고, 그 다음에 그 경북 성주에서 나타났을 때는 같이 있었던 여자가 차 안에 있던 또 공기총을 목격을 했었고. 신창원의 유리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칼입니다. 수사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늘 칼을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로크 아직까지는 사람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무기 진역수로서 밖에 도주를 했을 경우는 단순한 도주를 해서는 형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경우 다른 사람을 또 살인을 한다든지 또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오늘 서울에서 경찰과 맞부딪혔지만 또 달아났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복도에서 그 돈가방을 딱 놓더니 드다듯이 그냥. 비록 칼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신창원은 경찰과의 대면에서 잽싼 주먹과 빠른 발로 매번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괴력의 소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 저것이 신창원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놓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게 저 사람이 좀 수상하다 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신창원이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경찰을 무력화시켜서 도망을 몇 번 갔죠.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도망가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고 쫓아가는 입장은 또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도망가는 사람의 입장이 더 자기 최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신창원과 마주치면서도 검거에 실패한 것은 그가 괴력의 소유자라기보다는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창원을 쫓던 한 전직 경찰은 이제 다시 맞부딪힌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싸움인 거죠, 기. 그 사람은 이제 한 번 나갈 적마다 어떤 뭐 걸음도 그래요. 이렇게 3발짝을 걸어도 3번 이상을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래요. 그 이제 전 동거녀 말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한 발짝 뛸 적마다 3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현재는. 근데 이제 4번 생각할 수 있는 형사라면은 잡을 수 있지. 요즘 신창원을 영웅시한 만화가 인기를 끌고 PC통신에 신창원을 옹호하는 글이 실리는가 하면 급기야는 신창원을 모방한 범죄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신창원이란 인물이 잘못 알려지고 부풀려진 사실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신창원에 대한 그 신두름이라 할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의적 아닌가 또는 뭐 일부에서는 뭐 시원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뭔가 우리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어떤 비난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대한 어떠한 그 울분이라 할까 이와 같은 것을 신창원이가 대신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면에서 아마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신창원은 세상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신창원은 국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또 부잣집만을 털었다는 신창원의 주장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창원의 진정한 모습, 그것은 일부의 생각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창원은 뭐 의적이다 그러는데 그거 의적 아닙니다. 의적이라는 거는 남 걸 훔쳐서 불쌍한 사람을 주는 거니까 도둑질을 하는 행위는 맞아요. 일지매처럼. 근데 일지매는 신창원이처럼 살인자는 아니었어요. 결국은 신창원의 진실은 어머니한테 애정받지 못했고 사회에서부터 어떤 따뜻한 사람을 못 받은 그런 어떤 그 불우한 구조가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걸 영웅화하고 있으니까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빨리 깨야 됩니다. 그런 거를 깨야 되는데 언론이 우리 상당수의 언론이 거꾸로 경찰을 깨고 신창원을 영웅화해버렸습니다. 그거를 바꾸는 게 그걸 바꾸면 아마 신창원이 설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거고 결국은 잡히거나